근데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심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관계 중독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제가 여기에서 라이브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배우자 외도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고통받아요. 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 첫 마디가 남편 외도다. 그럴 때는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입니다. 그거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이 50% 이상은 되는구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악화됐거나 또는 외상 트라우마급입니다 라고, 그거는 관계 중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회복의 가능성이 10%도 채 안 돼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심리장애급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회복의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근데 완전 회복의 가능성이 진짜 제로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내 기억 속에서. 그러려면 없애는 방법은 내가 나를 치료해서 회복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없애는 노력에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역풍을 맞습니다. 역풍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회복에 관련되는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역풍을 맞으면 내가 깡그리 무너집니다. 그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했다.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입니다. 그리고 아내분한테는 외상 트라우마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뭔 뜻이에요? 회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가 있다.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는 치료하고 행복 능력을 갖게 되면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90% 이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있고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자, 그런데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 차원을 넘었어. 외상 트라우마가 이미 물론 외상 트라우마를 넘어가면 여기 오지도 않아요.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 차원을 넘어갔어.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시급하게 나를 보호부터 먼저 하는 거, 그리고 내 아이를 보호부터 먼저 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이제는 박살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관계 중독이다, 아니면 악화되고 있고 외상 트라우마급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다. 아, 이 사람 완전히 정신병이구나. 아니라니까요. 아직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일 뿐이에요. 위중증 심리장애로 들어가면 볼 것도 없어요. 저는 무조건 버리고 이혼하세요라는 거 그 대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상담할 때 기본 원칙이에요. 왜? 외도의 원인과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패턴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악화되어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참고를 하셔서, 제가 외상 트라우마 고통스럽게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 중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다. 지금 남편 욕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욕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다 보니까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무너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원인과 본질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원인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예측돼 가기 때문에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친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도, 만약에 친구가 정말 그렇다면 무조건 친구 관계 끊으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 강력한 트라우마에 내가 타격을, 어차피 가까운 인간관계는 싸그리 다 파괴하는, 결코 내 발바닥에 두지 나랑 동급으로 절대 안 둡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대책에 관련되는 것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하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제가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들 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일 없잖아요.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얼마나 힘들까. 그래, 아유 남편 이 시기야 진짜 나쁜 놈이네 라고 그 정도 저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나쁜 놈이네 그렇게 제가 할 권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더 악화돼요. 여러분은 나쁜 놈이랑 살아온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상담을 합니다. 남편 이야기를 딱 들었어.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뭐 화도 같이 내주고 공감하고 그래 얼마나 아프세요.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진짜 나쁜 놈이랑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상담한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살아온 인생을 무너뜨리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이면에서 작용될 거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을 해오고 뭐 해서 지금 남편이 외도를 했어. 남편에게 관계 중독이 발생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냐, 남편이 어린 시절이 어떻고, 남편이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뭐 심리가 이렇게 됐고, 왜? 문제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이상했어. 그러면 내가 만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럼 난 결혼 생활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서 태어난 내 아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도의 원인은 그것도 급성,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과거 묻지 마세요.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는 그걸 모른 채 그래도 나는 아내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그나마 편안하게 잘 왔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도 잘 태어나서 잘 온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아이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 나도 잘못되어 있는 거 잘못 살아온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어딜 가서 과거가 어떻고 외도인데 과거가 어떻는지 뭐 했는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막 신상파악 털기 그거 들어갔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외도의 원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치료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악화시킵니다. 왜? 편안하거든요. 위로받으면 편안해져요. 대신 회복해야 될 곳을 깡그리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이게 외도입니다. 외도는 일반적인 상담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러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다 날아가요. 안 그러면 여러분 듣기 싫어요. 그러면 이미 인생이 한 절반쯤 날아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위로 격려를 못해주는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무너졌을지 생각하면 답답해요, 그냥요. 아주 옛날에 7년 전, 8년 전, 10년 전 외도 상담을 할 때 저에게 치료 관련돼서 상담을 하셨던 분 가끔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정중하게 사과도 합니다.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저도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라이브에도 상담하면서 화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막 당부도 하기도 하고 막 윽박 지르기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거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